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작년 2월 대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즉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가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고 하죠. 수원지법 형사 1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인 오늘 이만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 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그 시기에는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인 이 감염병법 제79조 2 제3호에는 지난해 9월부터 생겼기 때문인데, 병원은 앞으로 이 방역을 위한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단과 시설 현황 일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희 측이 고의로 누락했다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만희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신도들의 후원금, 그리고 헌금 등을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을 치렀는데, 이는 자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의 후원금과 헌금 등을 이만희 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 씨의 해외 순회 강연 경비 등으로도 6억 원 상당의 교회 돈을 횡령한 점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을 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마음대로 종교 행사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일부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죠. 이만희 씨 변호인은 항소할 것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방역 방해 혐의에서 무죄로 선고한 김미경 판사, 어디서 이 이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이만희 씨의 보석 신청까지 허가해줬던 인물입니다. 재판부에 작년 11월 보석을 호소한 이만희 씨는 이런 말을 했었죠. 뼈 3개를 인공뼈로 만들어 끼웠다.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좀 병고인데, 구치소에서는 의자가 없으니 땅바닥에 앉아 있어 죽을 것 같다. 작년 초 국민께 사죄한다라면서 가평 신천지의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2번이나 큰절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이만희 씨의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는 휠체어 없이 2발로 멀쩡히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던 그 모습이 포착되었던 사진, 우리는 이미 대기업 회장님들이 많이 해왔던 그 레퍼토리, 그 모습을 이만희를 통해서도 같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씁쓸한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네티즌들은 감염 확산의 주범은 사법부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도 역시 사법부다. 정경심 교수만 유죄고 나머지는 다 무죄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법부의 이 법과 원칙을 파괴한 판결들,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공식처럼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은요, 국민들 별거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발 아래 있다. 이렇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겠죠. 사법부와 검찰이 휘두른 이 엄중해야 할 법의 칼날이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관용을 베풀고, 또 선택적으로는 누군가를 베어버리는 그 끝에는요, 결국 그들이 휘두른 그 칼날에 본인들이 베어지는 순간이 꼭 올 거라 장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